그럼 다음 종목으로 가볼게요. 이번엔 또 전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영우 DSP고요. 얼마에 사셨어요? 요게 3,100원에 한 30% 됩니다. 3,100원에 30%요? 네, 시청자님 이거 언제 사신 거예요? 엄청 오래됐어요. 거의 3년 전쯤이신 것 예, 같아요. 예, 하여튼 오래됐어요. 네, 갖고 계시면서 좀 고생도 많이 하셨을 텐데 많이 올라왔네요. 그쵸? 그래서 아직 멀었어요. 아, 어떤 게 지금은 그럼 제일 궁금하신가요? 하여튼 뭐 내 매수 가격이 아니라 갈 수 있을라나 그게 좀 궁금하네요. 알겠습니다. 종목 거의 1,000원 아래까지도 밀렸었는데 정말 고생 네. 많이 하셨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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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전략 들어볼게요. 네. 김종수 전문가님, 영우 DSP가 이렇게까지 많이 밀렸었네요. 지금 그렇죠. 올라오는 이유를 봐야 또 제 전략을 세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분 3,100원에 3,100원이요. 2018년. 3,100원이면은 조금 더 보유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영우 될까요? DSP 같은 기업이나 이제 KMAC 같은 기업들 이런 이제 OLED 후공정 검사 장비 업체거든요. 네. 디스플레이 이제 패널이나 이제 이런 게 불량 났는지 안 났는지 이런 걸 검사하는 업체인데 영우 DSP는 아무래도 이제 전방 업체가 삼성이죠. 삼성 디스플레이가 얼마만큼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느냐, 얘네들 장비를 많이 갖다 쓰느냐, 그 다음에 중국에 있는 BOE나 이런 업체들이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느냐, 이게 이제 거의 이 기업들의 어떤 목숨줄이에요. 얘네들을 거의 죽였다 살렸다 하는 흐름을 좀 결정을 한다 이거죠. 근데 이 주식 잘 보면 재무제표를 잠깐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자 재무제표를 볼 때는 이 기업이 적자가 났느냐 흑자가 났느냐 이게 그것도 뭐 중요하긴 한데요. 네. 우리가 적자가 나서 나쁜 기업이다, 흑자가 나서 좋은 기업이다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1차적인 접근이고, 이제 선수들은 그렇게 파악하지 않아요. 프로들은 어떻게 하냐면 왜 적자가 날 수밖에 없었지? 그리고 지금 적자가 나면 이 적자가 일회성인 적자냐 아니면 구조적인 적자냐, 아니면 흑자가 났으면 이게 그냥 잠깐 일회성 이익으로 나는 거냐 아니면 구조적으로 좋아지는 이익이냐를 보거든요. 연속성과 구조적인 요인이냐 아니면 잠깐 어떤 이벤트성으로 좋아지는 거냐, 그걸 보고서 그 기업에 대한 어떤 밸류를 매기고 투자 여부를 결정을 해요. 일반인들의 시각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전문가분들과 이런 시각은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을 잘 보면 2015년도, 16년도에는 매출액이 한 570억, 1,462억, 그다음 2,581억까지 매출액이 꾸준히 늘어났으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은 전방 업체가 투자 많이 했구나라는 건 알 수 있죠. 그죠? 2015년도에는 578억, 그다음에 1,462억, 2,581억. 이렇게 매출액이 꾸준히 늘어났잖아요. 네. 매출액이 꾸준히 늘어났으니까 얘네들은 검사 장비 업체니까 전방 업체들이 많이 샀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삼성 디스플레이가 얼마씩 이 당시에 막 투자를 했었냐면은 8조 막 10조씩 투자했었어요. 디스플레이 쪽에서만. 왜냐하면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가 많이 벌었을 때는 1년에 한 5조도 벌고 그랬었거든요. 네. 이게 언제까지냐면 2017년도까지는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가 엄청나게 투자를 했었어요. 네. 그 당시에 우리가 그래서 삼성이 갤럭시 시리즈를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엣지 모델이 많이 나왔죠. 평평하게 가다가 약간 위일이 흰 것. 그래서 열 처리 관련된 업체들이 그래서 넬리가 많이 나왔었다고. AP 시스템이나 비아트론이나 테라세미콘, 지금은 이제 원익 IPS 흡수 합병되면서. 네. 그런데 이 OLED 성장이 다 찬 거예요. 성장이 다 된 거지. 2017년도 하반기에서 풀로 다 찬 거예요.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을 가지고 팔 만큼 다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이 1년에 한 13억대에서 한 15억대 정도 되는데 이 이상으로 커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이나 이제 테이블 PC 같은 경우는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중수형 OLED 시장이잖아요. 네. 그래서 중수형 OLED 성장이 포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OLED 투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돈을 어디다 투자해요? 비메모리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그 돈을. OLED에 투자하는 돈을 여기 하는 거죠. 왜 OLED에 투자를 더 안 합니까? 포화 상태에 이루었기 때문에. 갤럭시가 갤럭시 노트와 갤럭시 엣지를 통해서 이제 아이폰하고 싸워서 살아남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을 만들고 나서 이제 숙제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은 그때부터는 중소형 OLED를 이제 더 이상 이제 포화 상태로 가지 않고 중저가 모델 갤럭시 A 같은 시리즈를 많이 파는 쪽으로 전략을 바꾸면서 갔고, 그 돈을 비메모리, 파운드리나 AP 쪽, 뭐 그래서 엑시노스 막 얘기를 여러분들 많이 듣던 시점이
2017년도에는 엑시노스 얘기 별로 못 들었을 겁니다. 2018년도 하반기나 2019년도에 그 스냅드래곤하고 엑시노스를 같이 양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삼성전자 갤럭시에 들어간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죠. 그게 다 뭐예요? 비메모리 쪽이죠. 그래서 OLED 디스플레이 쪽에 투자하는 돈을 비메모리 쪽으로 돈을 이렇게 싹 이동을 시켜버린 거예요. 반도체 디램이나 랜드는 이제 고만고만하게 랜드도 좀 줄였었고 디램은 약간 좀 증가하는 식으로 갔었고. 그러니까 당연히 K맥이나 영우 DSP 같은 주식이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급락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건 일회성 요인이겠어요? 구조적인 악재였겠죠. 네. 그러니까 이 주식을 잘 보면 그때부터 실적이 회복을 못했던 거고, 그리고 이제 요거를 조금 더 과거로 가서 차트를 한번 쫙 보면은 여기서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2017년도 5월 15일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던 겁니다. 이때가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가 중소형 OLED에 대한 부분들을 비메모리 쪽 관련된 부분이나 다른 랜드나 디램 쪽으로 이제 간다는 얘기가 이때 이제 돌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 주식이 얼마 정도 했냐? 8.8% 급락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때 코스피는 올랐어요. 코스닥도 올랐고. 그러니까 만약에 8% 이상의 급락 흐름이 나왔다면 시장에 의한 급락이었다고 한다면 시장도 같이 빠졌어야 되는데 얘 혼자만 빠졌다는 얘기는 시장에 의한 하락이 아니라 얘 개별 악재에 의한 하락이었다는 얘기죠. 그게 실제로 그래서 OLED 검사 장비 업체가 2017년도 5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빠지는 시기가 됩니다. 그리고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업체, 원익 IPS나 뭐 사이맥스나 이런 업체들은 2017년도 11월 달에 고점을 치고 디램에 대한 매출 비중이 좀 높은 하이닉스 같은 업체들은 2018년도 5월 달에 고점을 치고 그때가 반도체 DDR4 8GB가 고점 8.3달러까지 갔던 시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밀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17년도 5월 달부터 2020년에 오는 기간 동안에 중간중간에 깨알 반짝이 되었지만 구조적인 변화였었기 때문에 회복을 못했던 거예요. 네네. 그래서 굉장히 혹독한 겨울을 좀 보냈었던 거고. 네. 그러한 국면에서 지금 다시 올라가는 이유는 뭐겠어요? 중국에서 반도체 쪽 관련된 부분을 반도체 굵기로 이제 대한민국을 위협하려고 했는데 삼성전자고 하이닉스가 이제 워낙 기술적으로 위에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좀 도움도 있다 보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반도체 쪽을 키워야 되는데 키울 수가 없는 거야. 부품 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그 지원금을 어디로 가요? 디스플레이 쪽이나 미국이 겹치대. 미국은 디스플레이 쪽이 별로 경쟁력이 없잖아요. 반도체는 뭐 인텔이나 AMD나 뭐 퀄컴이나 이런 애들 건들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반도체 자급자족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미국이 반대하지만 디스플레이 쪽은 괜찮거든. 미국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반도체 쪽으로 지원하는 자금을 디스플레이 쪽으로 지원하고 그리고 반도체를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안 되니까 네. 자동차 쪽을 그래서 그 중국이 올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막 자동차 번호판도 원래는 잘 안 열어졌는지 막 열어주고 네. 이런 식으로 흐름이 갔었던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관련된 업체 가운데 이제 BOE나 이런 업체들이 OLED 관련된 발주를 이제 달기 시작을 하고 얘들이 OLED 검사 장비도 하지만 LCD 쪽도 하거든요. 근데 삼성하고 이제 LG 쪽에서 LCD가 돈이 조금 더 될 것 같아서 1년 정도 연장하기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모멘텀 때문에 최근에 그래서 반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회성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좀 더 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3,100원 정도 되면 이건 기다려 봄직하다. 왜냐하면 일회성 요인은 아니기 때문에. 네. 이게 그러니까 잠깐 반짝하고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런 어떤 구조적인 흐름이 좀 당분간은 좀 지속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3,100원이라는 자리는 한번 좀 기다려 봄직하다. 그래서 목표치를 제가 정확하게 제시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3,100원이라는 자리는 충분히 좀 기다려 볼 만하고요. 이게 물론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나 이제 중국 쪽이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나서느냐에 따라서 목표치는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네. 이전에 좀 저점으로 작용했었던 자리 이게 한 4,000원 정도 초반 정도 되거든요. 네. 이 정도까지는 한번 좀 가져가 보셔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일회성 요인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번에 변화가. 네, 저는 뭐 이런 의견입니다. 시청자님, 네. 쭉 IT의 지도를 좀 같이 그려보니까 조금은 네. 자신감이 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들고 가시면서 3,000원 넘어가면 한 번 더 또 고민이 되실 법하니까요. 이야기 들어보시던가 아니면 한 번 더 전화 주세요.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성공투자 이어가세요. 네. 영우 DSP였습니다.